요즘 이 국면에서 너무 이제 불편하고 속상한 게 뭐냐면 진짜 절호의 기회를 잡았거든요. 진짜 밝혀야 될 거래는 이 뭐 공소 취소 거래 이게 아니라 김성태가 검찰과 뭘 봐주는 대가로 무슨 거래를 했는지, 그래서 이재명 사건을 어떻게 조작했는지, 이 김성태 쌍방울 일당과 검찰과의 거래를 밝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집중해야지 지금. 네, 지금 잡은 거거든요, 민주당이. 그래서 대통령이 호소한 거거든요, 언론에. 그렇죠. 이 민들레만 기사 쓰지 말고 제발 좀 여기에 더 관심을 가져줘라고 일주일 뒤에 사실 호소한 건데, 그 절호의 기회가 이 뉴스공장, 이 장인수 기자의 이 폭로로 이 거래 자체 프레임이 싹 바뀌어 버렸어요. 그럼요. 지금 공소취소와 관련된 국정조사 개 망하게 생겼어요. 네, 지금 법무부가 오히려 막 더 이렇게 강하게 드리블 하면서 도대체 이거 사건이 어떻게 조작됐고 김성태는 무슨 거래를 했고 이런 게 지금 뉴스가 돼야 되는데, 법무부가 오히려 지금 수세에 몰려가지고 정성호 장관에게 오히려 답변을 요구하고 있고, 저도 오늘 뭐 어제 단독 기사도 썼습니다만 하나도 주목 못 받고 있어요. 벌써 일주일 사이 기사가 사라지고 있어요. 대통령에 대한 레드 와, 짜증이 나요, 좀. 대통령과 이 국정개혁 동력을 죽이고 있는, 사실상 적대하고 있는. 그럼 그런 오히려 김어준의 뉴스공장 같은 곳에서 이 이슈를 저희가 이제 터트린 이 검찰과 김성태 거래 쌍방울 조작, 이걸 오히려 이슈를 키워줘도 시원찮을 파네. 상황입니다.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허재영 기자를 불렀어야지. 이슈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니 그럴 마음이 없는 거라고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해요. 아니 허재영 기자 불러가지고. 진짜로 정말 보자고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그렇게 치도곤 당하고 그랬다. 이 어마어마한 검찰 개혁의 진심이라며요.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거보다 정당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 사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정말 대놓고 얘기할게요. 조국에게 마음 썼던 거에 반이라도 쓰면 그런 반응 합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정조사가 이제 열리기로 되어 있는데, 만약 국정조사 열리면은 야당 의원들은 다 이 공소 취소 거래 요거 갖고 물고 늘어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 하다가 또 취소하고 뭐 중간에 중단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시간 끌기 하겠죠. 그게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굳이 필요한 일이었나? 자, 일단은 뭐 간단하게 어제 우리 장인수 기자의 보도 내용 그냥 키만 확인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고위 관계자 법무장관이 사실상 특정이 됩니다. 그리고 공소 취소 압력을 넣었다. 그리고 이거를 대부분의 검사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거래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걸 팩트라고 재차 3차 강조를 합니다. 백효령 인사와 관련해서는 이거를 직권남용. 죄송합니다. 직권남용으로 의율할 준비를 하고 있다. 라면 이제 검찰을 어떻게든 뭐 다시 활용하려고 하는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사실상 악마화를 위한 그런 발언인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오늘도 계속됩니다. 어제 10시에 있었던 장인수 기자의 방송에서 뭐 깐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봤더니 취재원과 합의했기 때문에 깔 수 없고, 그쵸. 그리고 내가 뭐 살아야 되는데 내가 뭐 위태로운 상황이 되면 까겠다. 이거는 사실 공개 여부의 판단은 기자 안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면 깔 거야가 아니라, 이거는 철저히 국민을 향해야 되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더 이상 이 상태라면 까야 된다면 까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취재원 보호를 31년째 하고 있는데 결정적 상황에서는 까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기자는 그래서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국민만 보고 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공익이 우선이죠. 아니 그럼요. 이게 내용만으로도 얼마나 웃기냐면, 이를테면 아까 직권남용 있잖아요. 백혜령만이 아니에요. 지금 국무회의 생중계하고 그다음에 수석보좌관회의 생중계하는 것도 직권남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거를 계속 보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또
아니요, 말도 안 되는 걸 장인수 씨가 어마어마한 큰 스피커 앞에서 막 떠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팩트 체크도 안 되고, 그건 자기가 좀 걸러줘야 되잖아. 막 좋은 뜻으로 새긴다면 어떤 검사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걸 그냥 떠들어 주는 것 같은데, 이 국면에서 어떤 정치적 뭐 배려가 필요하고 뭐 이런 것 같아요. 하여튼 노리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과하게 나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 사안은 정말 그 끝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어제 10시에는 뭐 내가 뭐 위급한 상황이 되면 깐다 정도, 그리고 이게 무슨 뭐 나는 공식적인 리포트 뉴스라고 생각 안 했다. 만약 그랬다면은 반론권도 주고 했을 텐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반론권 안 준 거야. 법무장관한테. 그냥 유튜브에서 말하는 가십 정도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약간의 후회를 비추더라고. 근데 그게 그냥 기사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엄정한 자리입니다. 뉴스공장에서 푸는 자리가.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 기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상호 기자한테. 저는 안 가르쳤어요. 하여튼 이상호 기자 등에게. 그렇죠. MBC에서 네. 받았겠죠. 근데 제가 가르친 적은 없어요. 네, 네. 다행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당시에 김어준 씨는 이거 특종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후속이 나올 거다 라면서 이거를 장인수 씨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팩트 확인된 보도로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인수 씨도 김어준 씨도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네. 방송에서도 김어준 씨가 보도에 아쉬운 점이 있었다라고, 이건 뭐 사과도 아니고, 김어준은 항상 이런 식이야. 아쉬운 점이 있었대. 그럼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든가, 뭐가 아쉬웠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데,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이러면서 그런 딜을 했다면, 이게 이제 조선일보의 이른바 가정법 가지고 조지는 돈을 받았다면 뭐 이거는 큰 문제다, 이런 식으로 항상 조선일보가 그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때리면서 조선일보 똥꼬 깊숙이, 그게 사실 딴지일보의 정신인데, 그런 딜을 했다면 뭐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사실 가정을 통해서 또 재차 반복을 하고 있고,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 있는 것은 정부의 검찰 개혁과 관련해 속임을 당하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검찰 개혁한다라고 하면서 뒷거래하고 국민들 뒤통수 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인수 씨와 김어준 씨는 이런 점에서 공범이야. 뭐냐면 지금 대통령이 당정청이 면밀하게 합의해서 당론으로 내놓은 개혁안을 지금 이 자체를 부정하면서, 그러면 정청래 대표도 같이 조져야지. 근데 대통령한테 지금 뒤통수 맞고 있다는 취지로 계속 이 논란과 프레임을 강화하니까 결국은 어떤 상황이 됐냐면, 지금 여론이 대통령 지지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여론이 막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최대 스피커인 뉴스공장과 그 주변의 매체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검찰 개혁이 잘못되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 처리할 수 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며. 대통령 절대 지지한다며. 그러면서 결국은 대통령 지지 철회, 반이 이재명의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로 이게 박구영이 한 얘기입니까? 아니요, 요거는 네, 이제 다른 누군가가. 네. 뭐좀 또 유명한 좋아요. 유명한 사람이 그러면 진짜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철저한 사람이냐 하면 그렇지도 않을지 모르. 누군지 알고 싶긴 한데 무슨 얘기냐면, 저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되게 철저히 열심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어요. 20년 넘게 검찰 개혁을 가지고 싸워왔어요. 그러나 지금 나온 쟁점은 사실은 대동소이, 예를 들어서 한 90%까지는 온 거예요. 근데 김용민 의원도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의 직함을 공소총장으로 할지 검찰총장으로 할지는 상징적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그 기술적인 문제고. 그러니까 헌법상의 적시가 그러니까 나중에 처리하면 돼요. 그럼 뭐 그래도 되고 또 병기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수사 기소를 한 기관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쪼개는 게 핵심인데, 이거는 기정사실이 된
거예요. 이건 여태까지 어느 정권도 못했던 걸 용기 내서 한 거예요. 그러나 몇 퍼센트 약간 대동소이 그 정도가 남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해법도 다 정해진 거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입법권은 국회에 있으니까 정부안을 만들었으니까 국회에서 논의하고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면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몇 사람들이 숟가락을 들고 덤벼드는 정도가 아니라 아니 대포를 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쟁점화 시켜버리고 이거는 정권 쪽의 정권을 흔드는 거죠. 왜 이렇게 흔드냐? 그럼 정말 잘못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들에게 자기 참 말이 되는 얘기를 아니랑 뭐라 바꿨으면 야당 시절에도 했고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목격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닌데 그렇게 안 해요. 정말 돈이 권력이 막이라는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모욕을 주는 거잖아요. 공소 취소 가지고 해가지고 뭐 협작질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흔들면 안 됩니다. 저 화내는 거 아니고 그냥 짜증내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지금 말씀 중에 지금 뭐 대표적인 사실은 뭐 김어준 씨의 사부, 정신적인 뭐 아 그래요? 사부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박구영 철학자이신데 이분이 이재명에 대한 절대적 지지를 선언하셨던 분이에요. 자, 지지한다. 노무현을 비평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해도 지지한다. 노무현. 그러면서 이제 노무현 때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항상 절대적 지지한다. 저는 절대적 지지 안 하거든요. 그럼 저도요. 왜 해요 그걸? 근데 여하튼 자기 절대적 지지한다고 그랬어. 근데 요즘에는 계속 이런 어깃장을 놓는 말씀하십니다. 이게 보세요. 권력이란 국민의 의지에 반해서 자신의 뜻을 실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폭력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갑자기 대통령이 폭력적인 독재자가 됐어. 계속 이런 식으로 자기 설득해달라. 이해가 안 된다 이러시면서 여하튼 뭐 똑똑한 분들 아니 저도 똑똑한데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돼요. 한나 아르트가 왜 여기서 동원되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의 의지에 반하는 결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후 위기 문제도 국민의 의지에 그렇고. 반하는 결정은 아니죠. 합의 과정을 거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건 뭐 절대적으로 뭐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문제 같은 때 소수자들의 의제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서울시 용산구민들은 용산에 임대주택 들어오는 거 다 반대할 거예요. 집값 떨어진다고. 근데 용산구 국제업무지구에 15,000호 임대주택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집이 없는 서민들이나 청년들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뭐 여론을 따라 결정합니까? 오세훈식으로 결정합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대통령은 일부 국민의 반대가 있더라도 일단 수기 과정을 충분히 했죠.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도. 그 의견을 모아 나가는 것이고 이번에도 지난번 일본 그 국빈 방문할 때도 공항 내리자마자 아 그래요? 그러면은 국회 그 민주당과 국회도 아니야 민주당과 수기 절차를 거치라고 해서 수기 절차를 대단히 여러 차례 한 10번 가까이 만나서 수기 절차를 거쳐서 당론으로 결정한 거면 일단 사실은 따라야지. 지금 저쪽에서 이제 뭐 흥분하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30년 넘게 검찰에 불법적인 기소를 당한 사람이에요. 177번의 소송을 해왔어요, 여태까지. 그중에 절반은 형사니까 검찰이랑 진짜 질리게 싸워왔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느껴. 그런데 지금 이런 그 검찰 독재 과정에 부역했다라고 해서 박근혜가 해경을 아예 없앴던 것처럼 그러면 그 내란 부역한 국군도 해체하고 뭐 저 경찰도 해체하고 이래야 되는 거야. 지금 저 논리라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계속 국민의 의견을 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론조사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건 어쨌든 국민들이 맞죠. 다수가 그 이재명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결정에 지지를 보낸다라는 의미인 거고 또 대통령이 결정을 그러니까 수기 과정을 거치고 뭐 하고 해서 이제 뭐 조금 반한다고 해도 국익을 우선 생각을 해서 결정을 내려서 만약 그게 정말로 틀렸다라고 하면 이제 나중에 선거로 심판을 받겠죠. 그거는 이제 대통령의 이제 결단인 거고 대통령의 선택인 건데 그거를 이제 계속 흔들려고 하는 거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아니 그리고 이건 정부안일 뿐이에요.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냐면 정부안을 제출하면 국회에서 다루면 돼요. 그리고 당론은 지난번에 어떻게 정했습니까? 법사위하고 원내 당 지도부가 협의해가지고 처리한다. 디테일은 이랬잖아요. 그럼 돼요. 근데 여기에 뭐가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어준이나 이런 사람들이 끼어가지고 계속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음모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검사들의 선처받으려고 검사들 편들어주고 있다. 보안수사권 준다. 뭐 검찰의 기득권을 유지시켜준다. 이건 모욕적인 프레임입니다. 네.